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어제 오전 서울 지하철 총신대 입구역 승강장에서 끔찍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열차를 놓친 80대 할머니가 열차 앞에 서 있다가 출발하는 열차에 끌려가 숨진 건데요. 참 끔찍한 사고에 많이들 놀라셨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승강장에는 안전장치인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데 할머니는 왜 열차에 딸려간 것일까? 자, 우선 어제 상황부터 정확하게 짚어보죠. 서울메트로 홍보실에 김광흠 차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차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김광흠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총신대 입구역 승강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예, 그때 총신대 입구역에서 열차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80대 할머니 한 분이 뒤늦게 열차에 타려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전동차 문은 닫히고 전동차 문이 닫히니까는 할머님이 급한 마음에 지팡이를 전동차 문에 끼워 놓으신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있으니까는 스크린도어, 우리가 요즘 안전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스크린도어는 문이 안 닫힌 상태였고 예. 지팡이는 전동차 문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그것이 얇다 보니까 감지가 안 됐고 전동차 문이 닫힌 걸로 인식이 됐었고요. 그래서 차장이 열차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할머님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또 놓으셨으면 되는데 그냥 잡고 계셨군요. 예, 잡고 계시는 바람에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열차 출발하는 그 힘에 빨려서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는 스크린도어라는 안전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승강장으로 물러나야 스크린도어가 닫히는 거고 스크린도어가 닫혀야 열차가 출발하게 돼 있는 건데 지금은 스크린도어가 할머니가 서 계신데 그냥 닫혔던 건가요? 아니요. 스크린도어는 할머니가 서 계신 동안에는 닫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스크린도어들은 모두 닫혔는데 고문은 열려져 있는 상태였고 문 한 짝 한 짝이 다 따로 움직이는 거군요. 한 칸 한 칸이. 예, 그 각각의 센서가 있어서 다른 문들은 다 닫혔고 그 문은 안 닫힌 상황이었어요. 할머니가 계신 그 문만 열리고 나머지는 닫혀 있고. 예. 승강장 안전문이 모두 닫히게 되면 그 차장석에 표시등이 켜지게 돼 있습니다. 다 닫혔다고. 그러니까 육안으로 하나하나 확인하고 닫는 게 아니라 자동 모니터가 있는 거군요. 표시가 되는 모니터가. 그래서 그 표시등에 이제 문 하나가 안 닫힌 걸로 표시가 정상적으로 됐는데. 근데 저희 직원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신 분이 마침 또 그 근처에 서 계시니까 저 문이 고장이 나서 열려 직원이 있구나. 서 있는구나. 왜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또 전동차 문은 정상적으로 닫혀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기계 오류가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예, 오늘 표시는 다 돼 있었는데 영무원과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이 하필 그 할머니 승강장 앞에 서 있다 보니까 저거는 고장으로 문이 열려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출발을 했다. 아니 그런데 스크린도어가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은 뭔가 열차 출발이 자동적으로 제어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까?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출발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조작을 거쳐야 되고요. 1, 3, 4호선 같은 경우에는 차장이 육안으로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면은 출발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열려 있어도 자체 판단에 의해 출발이 가능한 시스템. 분명히 기계 오류가 아니라는 것은 완전히 확인이 된 겁니까? 완전히? 예, 현재까지는 기계적인 오류나 관제 시스템의 문제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철저하게 진상조사 부탁드리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메트로 홍보실 김광흠 차장을 연결해서 구체적인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스크린도어로 인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안전하자고 마련한 스크린도어인데 왜 사고가 끊이질 않는 건지 이 부분 짚어보죠. 전문가 연결합니다. 사회공공연구소 박흥수 철도정책개건연구위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흥수 선생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고 현장에 다녀오셨죠? 맨 처음 화근은 할머니의 지팡이가 열차문에 끼인 겁니다. 그런데요, 지팡이가 얇은 쇠꼬챙이도 아닌데 어떻게 열차문이 인식을 못하죠? 그 열차
센서가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센서의 정밀도를 더 높여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지하철 문에 보면은 고무가 되어져 예. 있는데 그 예. 고무 부분은 그 사이에 그 지팡이가 끼어도 얇은 게 낄 예. 경우에는 눌림이 이게 잘 예. 센서가 작동을 안 하는 거군요.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열차 문은 닫혔습니다. 하지만 예. 스크린 도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행히 스크린 도어는 할머니를 제대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열려 있었어요. 예. 그런데 차장은 이 문이 고장나서 열려 있는 걸로 착각을 했다는 예. 겁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계속 운행 중에도 여러 번 오작동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운행하는 승무원들은 항상 이게 설사 오작동이라도 실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예. 의뢰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오작동이겠건 이렇게 그 예단을 해버리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자주 오작동을 해요? 이 꼭 서울 메트로의 스크린더만 그런 게 아니라 예. 도이철도공사나 포레일이 운영하는 그 지하철이나 전철에서도 스크린도어 오작동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승무원은 이 차장은 착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스크린 도어가 열려 있으면 열차가 출발을 아예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안전이 확보되고 오작동됐을 때조차도 열차를 출발시키지 못하면 연속적으로 지연이 돼서 교통체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예.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이중 안전장치로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국의 지하철 같은 경우는 승강장에 영무원이 없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직원이 영무원이 승강장에서 그런 기관사나 차장이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발견해서 열차 출발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한국의 지하철이나 전철에는 거의 이 승강장에 영무원들이 배치되지 없죠. 않고 있는 게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하철은 차량 한 대에 차장 한 명, 승무원이 한 명입니까? 기관사와 차장이 맨 앞과 뒤에서 운행하는 시스템으로 2인 승무 시스템으로 운행하는 곳이 있고요. 예. 또 기관사 혼자서 차장이 없고 기관사 혼자서 운행하는 시스템이 혼재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경영 효율화,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계속 차장 승무를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사람을 영무원을 배치하고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건 또 공기업 방망 경영이라고 또 욕을 먹게 되거든요. 경영평가에서도 하위로 처지고 그래서 그 안전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인 안전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뭐 공기업 경영 정상화 이런 문제들 속에서 안전 문제는 일단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끔찍한 지하철역 사고 오늘 그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지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사회공공연구소 박흥수 철도정책개선연구위원이었습니다.